어떠셨어요? 가까이서 본 이영애 배우는? 제가 그날 처음 만났어요. 그러면은 머리가 지휘자는 다 짧아요? 손톱은 원래 지휘자들은 안 해요? 의상은 왜 이걸 입었어요? 지휘봉 이거 사면 돼요? 왜 이게 좋아요? 저는 야. 뭐가 좋을까요? 여성 지휘자분이 공연을 하셨어요, 지휘를. 한 60, 70대 정도 되신 어르신 분들께서 관객 중에. 호통을 막 치시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셔서 왜? 어떻게 예술의 전당에 여자가 올라와서 지휘를 하느냐. 오늘은 혹시 여러분 배우 이영애 씨가 주연하시는 TVN 드라마 마에스트라를 보고 계십니까? 여기에는 천재 여성 지휘자가 등장하고 오케스트라를 둘러싼 사건의 전말을 찾아가는 미스터리 드라마입니다만 이런 클래식 지휘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가 꽤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라이프 앤 넘버스에서는 지휘자라는 직업의 세계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실 분은 TVN 드라마 마에스트라에서 이영애 씨의 연기 공부를 직접 가르쳐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지휘자 진솔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음악을 잘하시는 음악하는 분들 중에 제일 음악을 잘해야 저는 지휘를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음악을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요새는 이제 다 지휘과가 있고요. 아, 예, 요새라고 해도 몇십 년 전부터 있던 것 같아요. 지휘자 수요가 많이 늘어났나 봐요. 최근 들어서는 10대부터 지휘를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이 직업에 대해서는 지휘를 하는 분을 멀리서 보기만 해서 지휘를 잘 하려면 각 악기들을 다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각 지휘자마다 약간의 특성이 있을 수 있어요. 피아노를 좀 많이 잘 치시던 분 또는 그러니까 피아니스트 출신 예. 또 이제 독일권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피아니스트라기보다는 코레페티투어라고 해서 극장 반주자 출신이 이제 지휘자가 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예.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는 솔리스트 피아니스트가 지휘자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 네. 또 기악을 하시다가 일반 바이올린이나 뭐 금관 쪽도 많이 계시고. 진솔님께서는 어떤 그 과정을 밟고 지휘자가 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 두 분 다 음악을 하셔서 어릴 때부터 그냥 음악에 좀 노출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런저런 질풍노도를 좀 겪으면서 갈피를 질풍노도? 네네 갈피를 좀 못 잡다가 엄마 아빠가 음악을 시켜서 질풍노도였어요? 아니면 못하게 해서? 반대였어요. 반대로 예, 못하게 예. 하셔서. 음악인들이 좀 삶이 힘드니까 아하. 좀 아무래도 당신들께서 삶이 쉽지 않으시니 음악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이셨고 금전적으로도 좀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 지휘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지휘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싶어 하기보다는 뭘 하다가 자연스럽게 지휘자가 되고 싶다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생기기도 하고 또는 나는 피아니스트이자 지휘를 할래 라든가 뭐 작곡하면서 지휘할래 약간 이런 복수 전공 같은 느낌이 조금은 있어요. 거기에서 약간의 경영자 마인드가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지휘자가? 네. 왜 악단을 꾸려가고 직원들 월급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상임 지휘자를 심사를 할 때 기획안이 반 정도 점수를 차지합니다. 어떤 그 음악하는 곳에서 그룹이 지휘자를 뽑을 때는 네네. 우리나라 시립 단체들의 경우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악단을 어떻게 성장시킬 건지 당신의 경영적 포부를 그렇죠. 좀 밝혀봐라. 네. 그러니까 지휘자는 손을 흔드는 것만이 아닌 음악적으로 존경할 만한 어떤 그런 음악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자 무대 위에서 그 단원들을 통솔할 수 있으면서 이 단체에 대한 경영 아이디어가 이렇게 제2 성향 같이 따다닥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 그러면 그건 젊은 분이 재능이 좀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회적인 어떤 풍토 안에서 또 그 나라의 문화나 그런 사회적 분위기 이끌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 지역의 분위기와 좀 더 더불어 성장해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나이 좀 드신 남성분들이 주로 이 일을 그렇죠. 하시는군요. 네. 진솔님은 언제부터 지휘를 하셨어요, 그럼? 글쎄요. 일단 전공을 하면서부터 지휘 전공을 하면서부터 하긴 했지만 이게
그땐 학생이니까 뭐 바이올린 전공한 사람들은 바이올린을 아기 때부터 전공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지휘는 전공을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휘자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죠. 어려운 지휘를 배워가기 시작한 네. 대학에서 지휘를 바로 배우기 시작했던 겁니까? 예. 다른 악기를 공부하지는 않고. 다른 악기는 어릴 때 많이 했죠. 어릴 때 하고 학부를 지휘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네. 직업과 관련한 숫자를 하나 말씀해 주십사 했더니 네. 5를 꼽으셨더라고요. 네네. 그게 업계 여성 지휘자 비율이라면서요? 네, 전 세계적으로 어. 클래식 음악계에서 지휘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이 5%라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 5를 말씀드린 건데 네. 이 비율은 사실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렇겠죠. 네, 예. 뭐 갑자기 여성들의 그런 도약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또 과거의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마 더 적을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지휘자가 악단 전체를 관리도 하고 지휘도 하고 리딩도 하고 네. 통솔도 해야 되는 거면 네. 특히 한국처럼 그 나이로 위아래 따지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지휘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죠. 네. 그리고 TO가 애초에 저희가 뭐 정확한 TO를 계산하지는 않지만 애초에 뭐 오케스트라라는 것, 뭐 합창단이라는 것 그런 어떤 큰 품의 단체를 보았을 때 지휘자는 한 명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TO가 너무 없고 네. 심지어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동반하고 어허. 아까 말씀하신 리더적인 어떤 그런 경영적인 많은 것들을 포괄해야 하는 위치여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몇 없게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네. 흔한 직업은 아니니까. 네. 지금은 여기는 내 악단이야 하는 걸 그럼 갖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 내 거라는 것은 조금 지휘자한테 애매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다들 보따리 장수라고 해서 아, 지휘자가 어디에 부임을 하면 거기에 평생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 이렇게 있고 옮겨 다니셔요. 그래서 내 거다라고 할 수는 없고 잠깐 여기에 있다. 계약직으로 예, 있다가 예.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네. 그리고 현재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게 이제 다른 경우에는 교수직이 있는데 정교수직이 있는데 그 경우는 또 조금 다른 맥락으로 가죠. 네. 그렇겠네요. 지금은 그럼 어디에서 지휘를 하십니까? 지금 작년까지는 이제 대구 쪽에 제가 상임지휘자로 있었고요. 그거랑은 별개로 제가 혼자 회사와 어떤 비영리 단체를 이끌고 있는 건 서울에서 조직이 되어 있어요. 회사 하나를 차리셨어요. 예, 차린 것도 있어요. 무슨 회사예요? 플래직이라고 게임 음악 콘서트 플랫폼을 차렸는데요. 게임할 때 들리는 음악을 그런 것들을 무대에 올릴 수 오. 있도록 저희가 그 음악을 뽑아서 다시 듣고 따서 네. 사보를 하고 편곡을 하고 해서 무대 위로 올리거나 좀 더 좋은 퀄리티의 클래시컬한 오케스트라 음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근데 이제 주로 하는 거는 라이브 콘서트 플랫폼을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서브컬처 쪽을 이제 좀 같이 나아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게임, 애니메이션 이런 그런 네. 거에 등장하는 음악을 그럼 그거 할 때도 좋은 지휘하시고 마음으로. 지휘도 하고 다른 지휘자를 모시기도 하고 저는 이제 약간 감독처럼 그거를 이제 이끌고 알겠습니다. 제작하고 그런 입장이에요. 이런 질문은 좋은 질문은 아니지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젊은 여성이 지휘를 하는 게 훨씬 더 힘드셨죠? 요 근래에는 그래도 좀 많이 환기가 되어서 제가 좀 편한 감을 느끼는데요. 네. 10여 년 전에는 확실히 여성 지휘자 선생님들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로? 10여 년 전이면은 제가 20대 때거든요. 그때 공연장에 한번 갔는데 여성 지휘자분이 공연을 하셨어요, 지휘를. 그리고 공연이 다 보고 제가 나왔는데 한 60, 70대 정도 되신 어르신분들께서 애호가이신 것 같았어요. 관객 중에 근데 호통을 막 치시는 거예요. 주최 측에게? 아니요, 그냥 홀 어딘가에 혼잣말로? 그냥 화가 나셔서 왜? 어떻게 예술의 전당에 여자가 올라와서 지휘를 하느냐. 근데 그 말을 그때 듣고 제가 20대 초반이었거든요. 네.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아버지가 말한 게 이런 거구나. 그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하면 그 업계에서는 그래 저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예요. 당시에는 좀 그런 분위기가 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클래식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께서 일단은 보수적인 시각이 있으시고 그런 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여자라서 차별하고 싶은 마음을 따로 가진 게 아니라 세월에서 자연스럽게 그 세월 동안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 여성의 역할, 남성의 역할이 역사적으로 그들에게 깃들어서 어색하게 조절이 잘 안 느끼셨다는 되셨던 것 거군요. 같아요. 네, 생각의 조절이 잘 안 되셨던 것 같고 네. 그랬었고 저 역시도 당시에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원서를 냈었어요. 지휘. 지휘 원서를 네. 냈었어요. 중 제가 한 22살 정도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일이라고 해도 이제 알바 같은 거죠. 그 저랑 동갑이거나 저보다 어린 남자친구들이 거기에서 일을 한다 그래서 저도 돈도 벌고 싶고 경험하고 싶어서 원서를 냈는데 네. 연락이 왔어요. 원서는 붙었는데 여성을 계약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특별히 어머님들에게 너가 리허설하는 모습을 직접 관람하거나 찍어서 보여주고 나서 어머님들께 괜찮다 하시면 네, 그 허락을 받겠다. 그러니까 정말 미안하지만 오디션을 너만 따로 한 번만 더 볼 수 예, 없겠냐? 보겠다. 근데 그 아이고. 말을 듣고 어린 나이라서 사실 지금은 좀 그럼요 할 것 같은데 당연하죠 이럴 것 같은데 그때는 조금 상처가 되셨겠구나. MBTI가 F였던 것 같은지 너무 상처가 돼서 그때 막 배우던 선생님들한테 연락해서 너무 억울하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도 했어요. 왜 내가 그 친구들과 다른 성별 이유만으로 다른 상황에 놓여야 하냐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때는 또 어리니까 억울했어요. 그렇지만 봤어요. 그렇지만 봤고 잘 해서 계약이 돼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그 사장님을 만나 뵀는데 여자분이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청소년 교향악단이니까 그냥 사장님 같은 그런 분이었는데 본인도 여자지만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해서 미안한데 정말로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해해달라. 나는 여성 지휘자가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의 고객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몰라서 거기에 플러스 본인도 여성 지휘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결국에 제가 느꼈을 땐 그랬어요.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형태의 뭔가 시스템이나 존재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 불안해한다. 네, 심지어 그게 젊은 캐릭터면 조금 더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이어져 오고는 있지만 지금은 썩 괜찮아요. 굉장히 괜찮아. 저도 괜찮고 많이 낯선 것이 희석됐나 보군요. 네, 많이 희석됐고 제가 한 근 3, 4년 전에 여중 여고에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느 정도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겪었으니까 이렇게 힘들게 여성 지휘자가 탄생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세계 최초 역사적으로 이제 안토니아 브리코인가 그 사람의 얘기를 한 영화가 있었어요. 네. 예, 그 더 컨덕터란 영화의 예고편을 가지고 가서 이 여자 지휘자가 저는 지휘자가 되고 싶어요 했더니 다른 남자들이 이런 코웃음치 이런 장면들을 가져가서 여중 여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힘들게 여성 지휘자가 탄생했다 하고 딱 보여줬더니 네. 정말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힘들게 했다니까 왜 차별이 있었잖아 이랬더니 아이들이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벌써 이제 그런 게 없다고 본인들의 생활과 네. 저 장래에는 차별 같은 게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만 해도 그거를 느끼고 산 세대로서 성장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지 하고 가져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 한 15년 사이에 예. 엄청 많이 바뀌었다. 지휘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뭘 하는 겁니까? 그걸 좀 알면 이래서 남자를 찾을 수도 있겠구나.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 둘 다 이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지휘하는 걸 보긴 했으나 다 각자 프로페셔널들이 연주를 하니까 네네. 솔직히 저 지휘자 없어도 똑같이 연주하실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들고 네. 다 각자 볼 거 보고 하더군요. 네네네.
지휘자가 일일이 다 너 이렇게 지시하는 거라면 저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이미 수많은 연습 끝에 스스로들 알아서 약보 보고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지휘자가 하는 일은 뭐지? 달리 말하면 죄송합니다. 이게 좋은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지휘자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되지? 그걸 좀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휘자는요. 예. 일단 방금 말씀하신 맥락에서만 말씀드리면 만약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휘자가 굳이 필요 없지 않나요? 했을 때 그럼 못한 사람들한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럼 거기서의 남녀차별이 있던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고 똑같이 거기는 이제 힘이 드니까 네. 아이들을 뭐 훈련시킨다든가 그렇죠. 뭐 아마추어라든가 그리고 잘하는 곳에서 지휘자가 필요 없지 않냐는 질문은 맞긴 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지휘자 없이도 도로는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왜 지휘자가 필요하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연습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음흠. 지휘자는 단순히 그 밖에서 보여지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을 총대 메고 욕을 먹어가면서 연습을 시키고 한 곳으로 모으는 그런 역할도 해요. 연습 시간에 딱 와서 시켜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잘하기는 해도 그걸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연습하게 만드는 어떤 하기야 누군가 하나는 반장 노릇을 하긴 해야 되는군요. 총대 메고 그런 네. 게 있고요. 둘째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없이 하는 공연도 많이 성행하고 있어요. 작은 단체의 경우엔 더더욱 지휘자가 필요 없다 느끼기도 하고 요새는 큰 단체임에도 서로 앙상블이 되지 않더라도 지휘자 없이 트라이를 해보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하나의 중심이 없다 보니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겠네요.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품성이나 간판 네. 역할. 이 많은 사람들을 포스터에 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간판 역할이 어느 정도는 필요해서 주로 포스터에 나오는 공연 포스터에 나오는 사람이 악단의 지휘자와 얼굴? 협연자 이렇게 딱 중심이죠. 오케스트라 단원을 다 얼굴을 이렇게 나 잘라서 저 잘라서 이렇게 하기에는 마케팅적으로 좋지 않고 뭔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단체 이름만 보고 아무 의미 없이 프로그램만 보고 가기에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휘하는 거라면 이 정도 품질이 보증될 거야 네.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재미도 있죠. 이 악단이 이 사람과 만나서 어떻게 할까? 되게 많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레파토리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나는 고전으로 승부를 볼 거야. 나는 하이든과 모차르트와 베토벤까지 갈 것도 없어. 하이든과 모차르트 안에서 이미 하이든이 100개를 넘게 했고 모차르트도 40개가 넘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나의 임기 안에 할 수 있어. 잡았는데 그런 행정팀이 티켓은 어떻게 팝니까? 그러면은 하이든과 모차르트를 하는 건 좋지만 티켓 세일즈가 어렵고 그럼 또 거기에 대한 대안 먼저 재미있게 더 즐길 수 있고 입소문 날 만한 어떤 거. 아니면 뭐 유명 협연자를 통해 이 CD 제작을 해서 이런 거를 뭐 채울 한다든가.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경영 마인드가 학구적인 예술가적 마인드와 경영 마인드가 함께 있어야만 하는 직업이기는 하죠. 악기 하나 연주하는 것보다는 많이 복잡하네요. 네,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행정팀 배려도 해야 되고 시나 뭐 같이 함께하는 어떤 기업 배려도 해야 하고 쉬운 쪽의 연주를 아예 없이 어려운 것만 가져가면 또 불만이 오기 때문에 쉬운 쪽 배려도 해야 되고. 그럼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혹시 지휘자? 국내도 있고 국외도 있을 텐데 어떤 분이세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뭡니까? 존경하는 지휘자는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제 가장 처음으로 지휘를 하고 싶게 만들 정도로 확 꽂혔던 분이 일본의 세이지 오자와라는 지휘자분이고 그분은 이제 남자분인데 되게 작은 몸으로 얄쌍하고 작은 체격으로 온몸을 쓰시면서 지휘한 영상을 보고 제가 홀딱 반했거든요. 이게 지휘는 에너지의 교류이고 교환이구나. 그 생각을 그분을 통해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젓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약간 드래곤볼처럼 기를 이렇게 쏟아내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뭔가 각자가 다른 몰입할수록 동작이 커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자기한테 맞는 그 에너지가 그게 있어서?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분은 그 에너지가 작지만 뭐 날카롭다거나 하면은 이렇게 그냥 하실 수도 있고, 이게 막 같이 단원들과 또는 그 관객들과 흐름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되게 작은 몸이어도 강한 에너지를 가진 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네. 막 커질 때도 있고 에너지가 그냥 달라요. 그럼 공연 보러 가시면 네. 눈 감고 음악을 듣지 않고 지휘자를 보시겠습니다. 주로. 지휘자도 보고요. 단원들의 눈이나 그런 상황을 봐요. 단원들이 얼마나 지휘자한테 몰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단원들이 하는 연주가 관객석으로 이제 토스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단원한테 이렇게 몰입해서 에너지를 주면서 집중을 시키면 이걸 단원들이 하고 받아서 관객으로 토스해요. 그럼 관객들이 그걸 봤거든요. 그 에너지 교환을 봐요. 제가. 이야.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1시간 반 남짓에 다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 조금 순간 집중력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술인들은 보통 이제 혼자 작업하는 예술이 대부분인데 네. 듣고 보니 이거는 이건 같이 해야 되는 거라서 쉽지 맞아요. 않겠구나. 그분들의 성정하고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또 잘 버티고 이끌어 가줘야 되는 게 뭐 악장이나 지휘자 역할이기도 해서 뭐가 제일 어려운 일입니까? 지휘자라고 하는 직업에서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네. 저는 아직 뭐 젊기도 하고 제 성격이 또 잘 맞는 건지 괜찮은 편인데 많은 지휘자 선생님들께서 음악적으로 학구적으로는 이렇게 깊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네. 버티지 못하시는 분도 많이 봤어요. 책만 보고 아하. 어떻게 보면 난 음악만 공부했는데 이거를 나는 모차르트를 하고 싶은데 모차르트를 못하게 해. 너무 힘들어. 이런 아하. 분들도 계시죠. 기억 남는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에피소드도 있어요? 그 인간관계 때문에? 제가 이제 젊고 그 단체에 처음 가보다 보니까 단원분들이 가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살짝 놀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군기 잡든 어쨌든 네, 그런 네. 게 있군요. 근데 그거를 겉으로 드러내시는 행위가 아니라 겉으로는 존경하듯이 대해주시는데 어떤 상황으로 예를 들면 뭘 같은 걸로 군기를 잡아요 보통? 뭐 예를 들면 우리 이거 원래 리허설 몇 번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왜 많이 해요? 이거 원래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런가? 이거 행정팀에서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요? 그런 거구나. 설마 나한테 속이겠어 그렇지. 싶어서 그렇구나. 알고 보니 3일 내내 네. 리허설 하던 그럼 우리 팀이었구나. 2번만 해요. 이렇게 좋게 좋은 아티스트적인 대화를 했는데 네. 이제 큰일 난 거죠. 알고 보니. 이게 아니었던 거죠. 이런 것도 있고 제 친구는 세상에. 목소리가 작다고 마이크 좀 착용하셔라. 여기 안 들려요 이렇게? 안 들려요. 그러면서 28마디요. 그럼 뭐라고요? 안 들려.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그 친구는 이제 조금 얼굴이 빨개지면서 약간 부끄럽잖아요. 그 상황을 즐기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것들을 좀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이 야. 있고요. 최근에 그 지휘자가 주인공인 드라마에서 네. 이영애 씨가 지휘자로 나왔잖아요. 네. 지휘를 어떻게 하는 건지 당연히 이영애 배우는 모르셨을 테니까 진솔님한테 처음부터 그 배웠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가까이서 본 이영애 배우는? 제가 처음 배우님 만났을 때 느낀 건 소녀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보다 훨씬 언니시고 저보다도 2살이나 많으십니다. 그런데 눈빛이 소녀세요. 배우고 싶은 열망이 엄청나시고 무슨 질문을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처음부터 자세히 질문했다는 뜻입니까? 네, 제가 그날 처음 만났어요. 그러면은 사진 찾아보니까 머리를 항상 짧게 유지하던데 머리가 지휘자는 다 짧아요? 그러면은 그건 아니고요.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또 막 다 찾아보시고 그러면은 서양에선 머리를 길게 하고 그런 거에서 그건 또 아니고요. 하면서 어떻게 대답이 길어지는데 네네. 그 자체가 굉장히 많은 거죠. 손톱은 원래 지휘자들은 안 해요. 그럼 왜 안 하고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런다든가 뭐 옷차림, 의상은 왜 이걸 입었어요? 지휘자들은 원래 이런 걸 입어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손톱은 원래 안 해요?
지휘자들은 보통 이제 지휘자들이 악기를 같이 다루기도 하고 그러니까 첫째로 악기를 하는 분들은 경우에 대체로 안 하고요. 피아노를 보통 치고 하니까. 그리고 둘째로는 악기를 안 하더라도 이제 항상 손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 뭐 빨간색, 파란색 있으면 손이 보이니까 항상 네, 그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건 전 세계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남성 지휘자든 여성 지휘자든 네. 대체로는 남성 지휘자가 많았으니까 거기 따라가는 거 아닐까요? 그건 아닌 게 제가 왜 전 세계적으로 손톱만큼은 안 하는 것 같다 했냐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에서는 여성 지휘자들이 드레스도 많이 입거든요. 드레스 자기네 나라 전통 드레스부터 네. 해서 머리도 화려하게 하기도 해요. 화장도 그렇고. 하지만 손톱만큼은 안 해요. 그거는 실용적인 이유에서도 그렇고 예의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야 이런 질문을 할 줄 몰랐는데 싶었겠어요. 그렇죠. 그런 질문 그리고 지휘봉도 지휘봉 이거 사면 돼요? 왜 이게 좋아요? 저는 야. 뭐가 좋을까요? 이게 극 중에 세음이 아버지가 주는 지휘봉이 있는데 그건 나무 지휘봉이 좋을까요? 코르크 지휘봉이 좋을까요? 악기 제작사 아빠였으니 나무가 좋겠죠.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원래 나무 지휘봉이 좋은 겁니까? 제일 일반적이에요. 제일 노멀해요. 요새는 바디가 전체적으로 나무인 것과 여기가 카본 소재 잡는 부분은 홀더 부분은 나무 이런 경우도 있고 둘 다 야. 카본인 경우도 있고 코르크인 경우도 있고 그게 하다 보면 느낌이 손에 안 맞으면 불편하고 그래요? 그렇죠. 지휘봉도? 네. 카본이나 코르크의 경우 좀 더 가볍고요. 네. 나무의 경우 좀 더 고급스럽고 저는 가벼운 게 네.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안 그런가 무거운 봐요. 음악을 하고 싶을 때는 좀 느낌이 무거웠으면 달라서. 좋겠고 거꾸로 그래서 그런 작업하면서도 배우시기도 했겠어요. 보통 유명한 배우들은 그런 거 꼬치꼬치 캐묻고 기초부터 묻고 하는 게 좀 부끄러울 수도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었군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전혀 그런 게 없으시고 이거는 저희끼리의 얘기인데 네. 지휘 연습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는 건 음악 대학 안에서 음악 전공자들끼리에는 살짝 샤이한 거예요. 그렇긴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계속 뭐 이러고 있고 뭐 막 이러고 있는 거를 하고 있으면 그 거의 저학년. 제 신입생이구나. 그리고 대학교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길 가면서 막 일어났어요. 그럼 쟤 지금 이제 막 배워서 뽕에 차서 즐겁구나. 네. 이런 정도의 게 있을 정도로 샤이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민망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배우님께서는 정말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고 네, 그냥 틈나면 계속 연습하시고 영상 보면서 막 연습하시고 계속 하시고 그거를 보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존경하는 마음도 들고 그랬죠. 네. 이런 유명하시면서도 정말 정점을 찍으신 그런 대배우님을 뵐 기회가 없었는데 그런 배우님께서 새롭게 마음을 먹으시고 새로운 걸 도전하신다. 저희 업계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려운 건 안 하려고 그럼요. 하죠. 쉬운 것만 해도 할 게 많으니까. 그럼요. 그런데 그거를 몸소 보여주시려 하고 그런 게 또, 있겠구나. 네, 안 되는 걸 어떻게든 하고 싶어 하시고 하는 그게 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많은 꿈과 자극이 되었어요. 네, 그런 희망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 업계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클래식하고 너무 보수적이다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컨셉 자체가 네. 잘 없는데 이영애 배우님께서는 그거를 하시는 분이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많이 보고 느꼈고 네, 귀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목표가 있으시다면 클래식 음악계에 종사하고 있지만 클래식 음악인으로서 제 나이에 연륜을 가질 수는 없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연륜을 가진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따라오는 것들을 제가 카피해서 모방해서 그것만을 뭔가 목 빼고 기다리기보다는 제가 지금 이 세상에 맞춰서 발맞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지금 젊은 지휘자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렇죠. 그게 뭐죠? 예를 들면 다른 분야와의 협업? 융합 콘텐츠를 해보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걸 하면서 클래식 음악계에서의 왕성한 활동을 통해 이것이
궁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보여주는 것.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버티면서 그러게요. 잘 성장시켜 나가는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는 프로젝트 중에 말러리안이라고 그 말러 교향곡을 전곡 연주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 프로페셔널한 나이가 좀 있는 연주자들과 함께하는 게 아닌 좀 젊은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프로젝트를 초반에 했을 때는 사실 의구심이 든다라고 다들 표현해 주셨지만 지금 한 6년 차, 7년 차가 되니까 대부분이 응원을 해주세요. 네. 그걸 통해 저는 어느 정도 좀 믿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고 보여주면서 버텨야 되는 시간이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목표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많은 장점들과 꿈이 있는데 그걸 잘 버텨내서 5년 정도 안에 잘 소화해내는 것. 하시고 싶은 정도의 수준으로. 네, 그 수준으로. 무엇으로부터의 버팀입니까? 좀 그만 좀 괴롭혔으면 좋겠네요. 정말 진솔님을 누가 그렇게 버텨야 할 만큼. 제가 저를 괴롭히는 거죠. 아하. 제가 하고 싶은 꿈이 있고 욕심이 있고 뭔가 방향성을 정해놓다 보니 포기하고 타협하고 하는 것과의 그렇죠. 저항. 사실 제가 잘 버티면 좋은 결과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만큼 힘든 거죠. 많은 강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게요.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싫어하는 시간을 견뎌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음악가에게는 예술가에게는 좀 필수 불가결한 시간이 네.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연주회를 가다 보면 늘 그냥 있는 분 정도였던 지휘자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어떤 일로 또 슬퍼하는지를 오늘 저는 처음 알았네요. 저는 앞으로 혹시 연주를 보러 가게 되면 지휘자를 더 뚫어지게 바라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또 오늘을 계기로 또 관심 많이 갖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공연을 좋아하시기도 하고 음악을 사랑하시기도 합니다만 오늘처럼 그 음악을 만들어내는 지휘자의 관심을 집중하신 일이 얼마나 있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덕분에 지휘자의 세계, 지휘자의 고민, 지휘자의 삶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알게 됐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진솔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재밌게 보셨어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